네, 얘도 같이 할게요. 69번 이참수예요. 예. 얘가 만난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이건 알파 베타의 n제곱분의 뭐 이렇게 해서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의 n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근계에서 알파 베타가 3인 건 알겠는데 이건 어쩌지? 알파 더하기 베타 인수분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전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 그렇게 가는 이유는 단순히 무엇 때문이냐면, 맨날 이거 나오면, 근 나오면 맨날 니한테 뭐 시켰어?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곱하기 베타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시켰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 합을 계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걸 통째로 합을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요.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각각이 무한 등비급수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럼 우리는 알파 베타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죠. 이건 고등상부터 했던 개수 역전 이용입니다. 개수의 역전. 여기 있는 개수를 거꾸로 쓰시면 그게 역수가 근인 방정식이 됩니다.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 내용식으로 풀어봐요. 이때 x가 뭐 나오는데? 뭐 나와? 6분의 1 뿔마 루트 얼마? 13 나오죠. 6분의 1 플러스 루트 13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6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동의하시죠? 즉 수렴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1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면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인가요? 그죠? 맞니 얘들아? 맞잖아. 더하기 베타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겠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예. 통분해야 되네. 아이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번분수가 나을 것 같아요.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분의 알파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분의 베타분의 1로 하고요. 알파 베타를 분모 문제에 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예. 이렇게요. 이해하시죠? 예. 나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마3 마일이니까 1 여기 마일인 것 같은데요? 위에는요 마3이고 그럼 3이죠? 이렇게 근계수는 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되죠? 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이런 느낌이고. 네. 272번 보겠습니다. 정수 R의 개수를 구하시오. 다음 급수가 수렴한다 해서 얘를 알 수 있잖아요. 공비인 9분의 R-4가 Y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럼 9 곱하고 4 더하면 되니까 마5 R13 R의 범위가 다음과 같다라는 걸 먼저 알게 되죠. 자,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나의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극한을 결정할 때 발산 속도를 늘 염두에 두시라고 했어요. 그쵸? 4의 n제곱은 무시의 대상입니다. 8의 n제곱 4의 n제곱도 무시의 대상 아니네. R이 마이나 마일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겠냐면 아니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극한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극한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온다. 그냥 R이 마오부터 8까지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얘는 지금 공비가 8이잖아 사실은.
그치? 얘가 다 압도하고 있을 때, 즉 R의 n제곱이 8보다 빠르지 않을 때 얘들 다 무시할 수 있고, 그때의 극한이 딱 얘가 나오네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R이 8이나 8에서 13 사이인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안 될 거예요. 확인해 줄게요. 일단은 이 범위에서는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답은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12개가 답으로 보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R이 8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R이 8이면 극한 어떻게 되겠니? 8에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1 남고요. 여긴 4가 남아요. 뒤엔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쵸? 여기는 8 남고요. 여기는 -1 남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7이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 될 수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R이 8보다 크고 13보다 작았다. 그러면 R의 n제곱이 다 이기니까 R밖에 안 남아요. R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냐? 그렇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얘밖에 안 된다.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를 만들어놨네.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274.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는 점을 1,0 하고 PN이라고 하자. PN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다음과 같이 했을 때 PNH. PNH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일단은 PN의 교점을 알아야 되니까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되는데 알고 싶은 건 A가 아니니까 이게 약분이 되겠죠? X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다. 즉 이 점의 X좌표를 지금 구한 거예요. 얘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빼면 여기에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맞지 않니? 그치? 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기울기가 얘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PNHN입니다. 됐어요? 그럼 PNHN 알았으니까 문제 풀면 되는데 이것도 이 상태로 푸는 거 아니죠? 전개하시면 2분의 1의 n-1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이 따로따로 무한 등비흡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답은 첫 번째 거는 얼마냐? 첫째 항 1이고 공비 2분의 1이니까 2예요.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 4분의 1이니까 3분의 4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9분의 14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5번. 얘는 조금 어려워요. 문제 해결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 B가 놓여있는데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원위를 움직이다가 반대방을 움직이다가 서로 만날 때마다 이게 지금 같은 속력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A도 일정한 속력으로 B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면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써놨어요 지금. 알겠죠? 예.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원인을 만날 때마다 움직이다가 서로 만날 때마다 방향과 속력을 바꾸어 움직인다. 같은 속력 맞나 보다. 동일한 속력인가 봐요. 예. 제가 문제 잘못 읽었네요. 이전 속력이 5분의 4배가 되고 처음에 속력이 같았는데 예. 그 다음에는 10분의 9배가 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진 않겠네. 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속력이 중간에 바뀌네요. 그럼 실제 같은 속력이에요. 같은 속력이고 n분의 1번 만난 후 n번째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AN, BN이라고 하자. 그러면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만날 때까지니까 시간이 동일하잖아.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움직인 거리의 비야.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의 비라고. 그럼 사실 속력의 비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력의 비를 구하시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BN분의 A는 그냥 속력의 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bn분의 an을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속력의 b니까 시간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A의 처음 속력이 V였다고 해봐요. 알겠죠? A의 속력은 이전 속력의 5분의 4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5분의 4에 n-1제곱이 되겠죠. n번 만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만나면 5분의 4배가 되고 두 번째 만나면 5분의 4의 제곱배가 되는 거니까 얘는 10분의 9에 n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럼 다 됐어요. 그러면 얼마니? 얼마야? 9분의 8? 그냥 9분의 8의 n-1제곱이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n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9분의 8인 무한 등비곱수니까 1 곱하기 9. 그래서 답은 그냥 9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이걸 또 속력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얘를 읽으면서 아 이건 사실상 무엇이다? 속력의 비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속력의 b를 구하려고 하면 고민이 안 되는데 an과 b를 직접 쓰려고 하면 고민이 되겠지. 알겠니?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문제를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항상 강조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구체적인지 파악을 하라 라는 얘기고 선생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 역량이 사실상 아직 없는 거일 수도 있다. 알겠어요? 파악이 돼야 돼요. 아 얘는 문제 존나 기네. 근데 그림만 보고 할게요. 문제는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아시겠죠? 예. 텍스트에 있는 정보만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보기 편하시게끔. 여기가 3이다 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각각은 6분의 파이씩입니다. 왜냐면 3분의 파이를 2등분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어차피 이것도 무한 등비급수일 거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를 구해야 한단 말이지. 첫째 항은 저기 색칠된 부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삼각형에서 요 흰색 부분을 빼는 선택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먼저 이거요. 여기 이렇게 메꿔요. 여기 이렇게 메꾸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걸 여기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심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활골은 합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째 항은 저 삼각형의 면적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 각은 3분의 파이입니다. 왜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이니까 그것은 그 네 대각과 같다. 배우셨죠? 배웠죠? 중3 원의 성질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은 그 네 대각과 같다. 배웠죠? 증명 안 해도 되죠? 왜냐면 합이 파이해야 되니까. 됐고요. 그러면 두 개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3K, 여기를 2K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이 AA 닮음이에요. 공통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분의 8 끼고 있는 쪽이 3대 2잖아. 그러니까 제가 3대 2 해야 돼. 이해됐지? 이해됐죠? 예. 그래서 여기가 3K, 2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K만 구하면 첫째 항을 구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끼인 각이 6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K만 구하면 첫째 항을 구하는 거다. K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J 코사인으로 B1, C1을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죠. 걔를 구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달라질 것 같아요. 세변의 길이를 알게 되니까 B1, C1 구해볼까요? B1, C1의 길이는 9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럼 7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B1, C1이 루트 7입니다. 그리고
3K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수 정리 이용해서. 여기가 3대 2일 거 아니에요. 루트 7 구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쵸? 그럼 3K가 뭐냐면 루트 7의 5분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K는 얼마냐면 5분의 루트 7이에요. 첫 장 구하겠네요, 이제. 자, 첫 장은 뭐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6K의 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3 곱하기 25분의 7 곱하기 루트 3이겠네요. 맞냐가 돼? 그러면 50분의 21 루트 3이다. 아이고 힘들다. 첫 장과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네. 첫 장은 그렇습니다. 공비는 어떻게 할 거냐? 공비는 쉬운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가 이제 루트 7K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AB2의 길이를 알 수 있거든요. AB2의 길이는 3에서 루트 7 곱하기 5분의 루트 7 빼면 되잖아요. 5분의 7.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냐면 5분의 8이에요. 얘가 5분의 8이라는 건 이 3하고 이 5분의 8 이용하면 공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15분의 8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닮은 비가 15분의 8이니까 실제로 등비분수 등비는 얘를 제곱해야 되죠. 그럼 225분의 64예요. 따라서 n이 양변만 들어갈 때 sn은 50분의 21 루트 3 곱하기 힘들다. 1-225분의 63 얼마지? 161. 225는 161. 그럼 161분의 225예요. 약분하시면 46분의 27 루트 3 나오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계산 저보다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산이 저보다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저의 사고력을 초과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력이 저의 사고력을 초과하는 순간은 저보다 계산 느려도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실전형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것은 진짜 애들 장난이야.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고. 알겠지? 예, 실제는 한 이 정도로 나와요. 이 정도 난이도 모의고사 나온다고 치면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 이해도가 낮은 친구들은 첫째 항부터 못 구하고 그냥 찍게 돼요. 아이씨 못하겠다. 아니면 공비를 못 구하거나. 알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것도 봐봐. 원에 내접한 사각형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이 두 개가 핵심인데 하나는 중3 내용이고 하나는 중2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억지스러운 내용 아니야. 그냥 배워서 기억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맞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9번 7778도예요. 네. 얘는 지금 뭐냐면 개수 구하는 건데 얘는 우리 한번 써본 적 있어요. 고등수학 하에서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식을 직접 쓰라는 게 아니고 교점의 개수 구하는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죠. 맞잖아. fn 플러스 1x라는 건 뭐냐면 절대값 fnx 마이너스 1 이렇다고. 이게 뭔 뜻이야? 절대값 어디 갔어? 뭔 뜻이냐고. y축방은 이만큼 평행에 그냥 접어 올리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교점의 개수, 이전 것과 다음 것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자, 잘 봐요. 헷갈릴 거니까. 처음에 나한테 누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사실상 f1x라고 부를게요. 알겠죠? 네. f2x를 알고 싶으면 한 칸 내려와야 되죠? 한 칸 내려와서 평행이동 이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쵸? 그럼 교점의 개수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러니까 AN은 첫째 항이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아니, 녹색 그래프는 무시하셔야 돼요. 알겠죠? 예. 그 다음 건 이제 파란색을 한 칸 내려요. 한 칸 내려서 접어 올리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면 알고 있죠? 맞죠? 헷갈리니까 녹색 그래프 지워줄게요.
교점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헷갈리니까 파란색 지워줄게요.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그죠? 네, 별거 아니에요. AN은 2N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AN 2N이다. 이렇게 발견하시면 되는 거고, 부분분수 분해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2N, 그 다음에 2N 더하기 1 이렇게일 거니까 분해하시면 아주 쉬운 내용 나오네요. 4분의 1 앞으로 빼버리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 이거 순차소거죠? 그러면 뒤에 건 0으로 갈 거고 제일 앞에 거만 의미가 있죠? 제일 앞에 거 1입니다. 답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 2n 찾는 게 이 문제의 쟁점이었죠?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냥 그려보시면 사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걸 이 생각 못하면 무슨 짓을 하겠니 애들이? 식을 써요. 구간별로. 합성해서 또 식을 써요. 또 합성해서 또 식을 써요.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겠죠? 그죠? 예. 그렇고 78번 보겠습니다. fx 무슨 함수예요? 이런 함수 선생님이 무슨 함수라고 이름 있다고 그랬지? 이름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 감사합니다.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이 x에다 너네가 무언가를 넣은다면 뭘 결정할까요? 얘 발산 속도를 결정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x가 사실 범위가 딱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게 f 자리에 누가 올 거예요? 2의 거듭제곱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푸는데 불필요한 행위를 자꾸 하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잖아. 나는 f에다 뭐만 넣을 거야? 2의 거듭제곱만 넣을 거란 말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지? 1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4분의 1부터 들어가려나? 2분의 1부터 들어가겠지? 2분의 1부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 극한은 굳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구하지 맙시다. 그냥 f2분의 1 구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쟤들 0으로 수렴할 거니까 값은 5예요.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f1이죠. f1이죠. 예. f1이면 얼마 돼요? 1이니까 3분의 6 2 되죠.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항상 뭐가 나와? 3부터 집어넣으면 이걸 n이 1일 때라고 하고 이거 n이 2일 때라고 하고 n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거 무조건 2를 초과하는 애가 나오잖아. 발산한단 말이야. 극한은 누가 결정해? 어차피 얘 둘이 다 결정하는 거야. 이해하죠? 예. 그래서 이러면 누가 나오냐? f2의 n-2제곱을 집어넣을 건데 실제 극한은 2x분의 1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 2x의 제곱분의 1 두 개 차이니까 2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이걸 역수치해서 제곱하면 2분의 1에 2n-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됐잖아. 그래서 저걸 구할 때 앞에 두 개는 규칙이 없어서 그냥 더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 이상에서는 1을 쓸 거 아니에요. 얘는 첫째 항 얼마니? 2? 아니다. 3을 넣어야 되죠. 네, 8분의 1. 8분의 1. 네. 공비는 4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4 곱하면 됩니다. 그쵸? 네, 됐네. 그럼 6분의 1이라서 6분의 42. 43. 이거 안 되겠네. 됐어요?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79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않았어요? 자, 두수의 AN, BN이 다음 조건에 만족할 때 무한급수를 구하세요. 등비급수일 것 같죠? 좀 귀찮을 것 같네. 일단은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지?
첫째 항이 A1 제곱이고, 그죠? 공비는 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겠죠? 그럼 1-4분의 1로 나누는 건데 3분의 4를 곱하는 겁니다. 3분의 4를 곱하면 얘가 A1이다. 여기서 A1을 약분할 수 있게끔 0이 아니다를 준 거죠. 그래서 A1은 4분의 3이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AN을 정확히 알아요. 얘는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이다 라는 거 알죠? 됐어요. 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내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AN, BN을 구할 수 있는데 AN, BN은 여기에서 뭘 대입한 거? 얘 대신에 N 대신에 N-를 대입한 거 빼시면 되죠. 그럼 첫 번째 항을 세로로 빼게 되면 공통인수가 6의 N-1제곱분의 1이거든? 그래서 1에서 6분의 1 빼게 되니까 6분의 5 맞나? 아 6분의 1을 빼는 거지. 마이너스 6분의 5 그죠? 예.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뒤에 항도 계산하시면 부호만 플러스로 나오겠죠? 4분의 얘는 4분의 3 1 머리가 안 돌아가네. n-1제곱 마이너스라서 다른가? 플러스인가? 써볼게. 머리가 안 돌아가. 4의 n제곱분의 3 플러스 4의 n-1제곱분의 3이잖아. 맞아? 얼마야? 4의 n제곱분의 1 뽑으면 3-4분의 3이야? 4분의 9네. 그죠? 예. 그러면 4분의 9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맞아요? 됐죠? 자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시키면 꼭 뭐를 빠뜨린다고 애들이? 이걸 빠뜨린다고. 왜냐면 이거에 신경 쓰다가 놓친 거야. 이거 모르지를 않거든? 모르지를 않는데 복잡한 걸 시키면 이걸 무조건 빠뜨립니다. 애들이 빠뜨리고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점을 파고듭니다. 이 정도 복잡하게 물어보면 빠뜨리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예. 아마 첫째 항 다를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A1, B1은 그냥 따로 구할게요. A1, B1은 S1, B1이잖아요. 맞아요? A1, B1 얼마야? S1이니까 얼마야? 6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얼마니? 계산 좀 해. 마이너스 12분의 7? 맞아요? 그럼 B1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9분의 7? 감사합니다.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답변 안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BN만 구해오면 돼요. 2 이상의 BN만 구해오면 되죠. BN은 뭐겠냐면 AN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네, AN으로 나눠야 되니까 어디 보자. 3분의 4를 곱하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9분의 10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이 되는 것 같다. 각 항을 나누고 있어. 그지? 뒤에 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 맞나요? 맞잖아. 맞지? 예. 예요. 아이고 힘들다. 됐어요. 자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bn 구할 때 첫째 항 마이너스 9분의 7은 그냥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무한등비급수 이것도 무한등비급수인데 또 조심하셔야 될 거 2부터 넣어야 돼요. 첫째 항 구했잖아. 1부터 넣으면 안 돼. 첫 번째 거 첫째 항 얼마야? 진짜 괴롭게 한다.
27분의 10이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맞냐? 아, 이거 따로 할 거지? 안 해도 되지. 앞에 거 첫째 항이 27분의 10이고 얘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따로 하면 되지. 더 할 필요 없죠. 예. 그러면 27분의 10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4분의 3 곱하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힘들어요. 계산 다 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겁니다.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내용이요. 다 한 내용인데 복잡도를 올리니까 여기서 이거를 놓친 아이들 많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놓쳐서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틀릴 줄 알았니? 라고 안 틀리고 갔는데 여기에다가 1부터 넣거나 이런 짓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알겠죠? 예. 답을 내기 그 직전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알겠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혈당이 떨어져서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y는 2n-1 이 두 함수와 만나는 점 a,n, bn이라고 할 때 2-a,n, bn 이거는 그냥 그림에 보면 보이는데 이걸 잘 못 보더라고. 별것도 아닌데 일단은 무슨 짓을 하면 안 되냐면 a,n, bn의 길이를 알고 싶으니까 맞잖아. 얘하고 연립해서 풀어야지. 풀리겠어요? 안 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더하기 여기예요. 여기 폭이 딱 2잖아요. 그러니까 a,n, bn을 제거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풀리지도 않는 거니까 a,n의 x 좌표를 xa라고 하고 어차피 못 풀어요. 그 다음에 bn의 x 좌표를 xb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an bn이라는 놈은 1-xb 더하기 xa -1이야. 맞아요? 이거를 1-xb 더하기 1 플러스 xa라고 쓸게.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지. 뭐 때문이냐면 이거의 모양 때문이야. 이거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xp라면 2n-1과 누가 같아요? 마이너스 로그 2의 1-xb가 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xb는 2의 1-2n 제곱이에요.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예요. 2n-1은 마이너스 로그 루트 2의 1 플러스 xa하고 같잖아. 그지? 그럼 얘는 루트 2의 똑같겠죠? 1-2n 제곱. 이해하시죠? 됐어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2-an bn을 구하려는데 어차피 얘하고 얘 두 개 더한 거니까 첫 번째 거는 첫째 항 얼마니? 2분의 1?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냐? 공비 4분의 1. 공비 4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4 곱하면 되죠. 두 번째 건 첫째 항 얼마니? 루트 2분의 1. 공비는 2분의 1입니다. 2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루트 2.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네요. 등비분수 계산할 때 빼서 역수 취하는 거 잘하고 있어요. 따라 30 곱하기 b 플러스 q는 20 더하기 30이니까 답은 50 되겠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개의 문제를 풀지만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푸는 걸 계속 구경만 해도 는다.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계속 푸는 걸 보기만 해도 늘어요. 인정? 그치? 예. 그러하다. 왜냐면 내가 문제마다 풀이를 달리하는 경향이 별로 없고 그냥 맨날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다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애당초에 강의를 설계할 때 내가 교재를 연구할 때 다양한 풀이를 나도 원치 않아. 니네한테 주입할 수 없어. 여러 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확실한 풀이법을 너네도 습득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게 좀 되게 하려고 애를 좀 쓰는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고 이게 내가 문제를 보자마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애당초 수업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기존에 써왔던 풀이 방식을 그대로 재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풀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 라는 얘기고 여러분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기억해야 할 걸 늘릴 필요 없다. 최소한으로만 기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썼던 거 또 쓰고 썼던 거 또 쓰고 하는데 여러 개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야 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예.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으면 생각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럼 그 와중에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지만 334 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라. 기억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건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 판정이 가능하죠. 4의 x제곱의 그래프나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다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들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얘의 극한은 마이너스 1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극한이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이걸 고민해버리면 안 돼. x가 0으로 간다는데 지금 핵심이 누구냐면 x분의 1과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근데 니네도 알겠지만 x분의 1 그래프 떠올려봐. 0의 우측 접근할 때랑 좌측 접근할 때 극한이 달라. 맞아요, 안 맞아요? x가 0의 우측 접근하면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맞죠? 마이너스 x분의 1은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뭔 말 이해 가죠? 예.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얘랑 같은 거니까 극한이 1일 거예요. 0의 우측 접근할 때. 근데 0의 좌측 접근할 때는 x분의 1이 음의 무한대로 가죠. 맞잖아. 그러면 얘들이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극한 0이겠지. 좌우칸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좌우가 달라서 볼 필요 없는 거죠.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이 존재한다를 진짜로 수렴값이 있다 이거이기도 한데 좌우에서 그 값이 같다 이것도 있어요. 근데 보통 수렴한다라고 하면 좌우를 잘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이런 애들 비교할 필요가 없지. 좌우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좌우가 있잖아. 마치 우리나라 정치 지형처럼. 죄송합니다. 예. 그렇고요. 디귿은 음의 무한대로 가면 x분의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겠네. 분모가 0 돼버리니까. 수렴값이 없다고. 좌우가 다른 게 아니라. 리을은 얘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뭐가 다르냐 이게? 괜찮은 거 같죠? 그럼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잖아요.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가 중요해 지금 문제 풀 때?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프를 아는데 극한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극한을 고민해야 되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래프를 전혀 알 수 없는데 극한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알겠지? 얘들 다 그래프를 알 수 있는 애들이니까 별거 아니다. 얘도 아마 3, 3, 5도 같은 이유로 그럴 거예요. 이걸 보고 0의 좌측과 0의 우측으로 접근시켜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극한값 존재조건 뭐라고요? 좌우 극한이 각각 수렴하고 그 값이 같다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0의 우측을 먼저 볼게. 이게 더 쉽거든. x가 0의 우측 접근하면 x분의 어디로 갑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얘들이 극한을 결정합니다. 왜냐면 얘들은 그냥 상수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상수다. 그러니까 c는 1이에요. 이해하시죠? 1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절로 가면 안 되고. 죄송합니다. x가 0의 좌측 접근하게 되면 얘들이 0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극한이 뭐가 돼요?
2의 b-c제곱이 되죠. 이게 1이 돼야 돼요. b-a제곱. 그러니까 b는 a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 b가 뭔지 몰라도 같다는 것만 알면 답을 낼 수 있게끔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a, b가 각각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같다는 것만 알 수 있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당황하더라고. 왜냐면 웬만하면 극한의 값을 구하라고 시키잖아. 그러면 존재하니까 시킬 거 아니야. 존재하니까 구하라고 시킨다는 건 니네가 우극한이나 자극한 둘 중 하나만 구해도 그것이 곧 답인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그 좌우를 잘 보지 않는다. 그런 습관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걸 노리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38. 얘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x를 지수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6의 x제곱 더하기 8의 x제곱 하고 x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개념할 때 했었는데 로그 4만 없고 8의 x제곱으로 묶어내요. 그럼 1 더하기 4분의 3의 x제곱 이죠. 네. 그리고 이거에 x분의 1제곱이죠. 이해하시죠? 어차피 얘가 0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로그 4의 8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이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얘를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로그 2분의 3이다. 그냥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있었지? 우리 개념할 때 예제 기억 안 난다고? 이거 예제에 있었어요. 로그만 안 붙은 거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쁘니까. 3, 4, 2번. 얘는 뭘 묻는 문제냐면 무리수 2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무리수 2의 정의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리미트 1에다가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더해서 그것을 무한번 거듭 제곱하면 2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네모가 0으로 감이라고 안 써있어도 돼요. 뭐라고 써있으면 된다고?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 이렇게 써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무리수 2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냐? 다 1이 더해져 있잖아. 어려운 문제들은 1이 안 더해지긴 한데 그러면 1 써놓고 나중에 1 빼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첫 번째는 1 더하기 a분의 x가 있었으니까 누가 꼭 있어야 돼? x분의 a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x분의 1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분의 1 써주면 돼. 별것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1 더하기 ax가 있었어. 그럼 ax분의 1 여기 있어야 할 거 아니야? a 써주면 돼. 별것도 아니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얘가 뭐니까? 2니까. 얘가 뭐니까? 2니까. 그래서 얘는 2의 a 더하기 a분의 1이다. 이게 2의 2분의 5다 이거고요. 자연수 a는 당연히 2겠죠. 어떤 수학 그 역수합이 2분의 5인 거 우리 존나 많이 했어. 2하고 2분의 1이야. 이거 굳이 방정식 안 풀어봐도 알겠죠? 알았죠? 한 문제만 더 할까? 오늘 마지막 문제로 하죠 이걸. 좋죠? 개 좋죠? 예. x가 0으로 접근하잖아. 맞아? 예, 이거 좀 잘 봐. 알았어? x가 0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쓰고 싶어지죠. 사실 x만 써도 되는데 6x가 써줄게. 여긴 4x가 써줄게. 맞아? 그럼 2분의 3 곱하면 되겠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너네가 외운 극한 중에 이게 있었잖아.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리미트 네모분의 ln 1 플러스 네모 이게 1이고 여기는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모양을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맞춰준 거야. 근데 안 맞춰주고 그냥 x라고 쓴 다음에 6이라고 읽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뒤에 거 4분의 1이라고 읽을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3이니까 a는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됐죠? 두 번째, x가 양의 무한대라고 간다고 써있는데 실제 무슨 뜻이에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0으로 감이란 뜻입니다. 여긴 뭐만 써있으면 된다고 했어.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리미트 1 플러스 네모의 네모분의 1제곱 이 2의 정의 여기 뭐라고? 어쨌든 네모가 0으로 감 써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 올리면 당연히 역수관계를 형성하죠.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건 사실은 얘가 0으로 감, 얘는 네모의 역수 이런 뜻이니까 여기가 무리수 2의 정의예요. ln 2니까 1이죠 이게. 그래서 b는 1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분의 5. 문제 풀어보니까 어때? 내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알겠지? 알겠지? 식의 의미를 구석구석 알지 못하면 이런 활용이 잘 안 된다고. 알겠어요? 나머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